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기대대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고독과 아픔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딛고 결국 그녀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빌려 전달되며 사랑과 인내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와 도시 생활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려웠던 저에게 그와의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그는 단정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넓은 어깨와 부드러운 미소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유로워 보였고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사 자리에서 저를 챙겨주는 그의 태도는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서울 생활 많이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의 한마디는 저를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크고 무서운 공간이었지만 그의 말은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갓 올라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터라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가 보여준 관심은 마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작은 예식장을 빌려 겨우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유한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칸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결혼 초기 그는 제게 늘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그는 옆에서 설거지를 돕거나 제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요. 쉬어요. 그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당시의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어떤 값비싼 물건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뒤 저는 첫아들 지훈이를 임신했습니다. 처음으로 새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벅찬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임신 초기 입덧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낮으로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밤 냄새조차 맡을 수 없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옆에서 보살피며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힘든데 왜 일을 계속하려고 해요? 쉬어야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임신 기간을 견뎌낸 뒤 마침내 지훈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습니다. 작고 여린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아기의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의 삶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느라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날들이 이어졌고, 낮에는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저를 향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조금 자라서 육아가 한결 수월해진 줄 알았던 시점, 둘째 딸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것은 또 다른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책임감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살림은 빠듯했고 남편과 저는 늘 밤늦게까지 아이들 양육과 생계를 위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평일에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애들을 돌보며 작은 부업 같은 걸 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을 안아주고 저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해내면 돼.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보람이잖아. 그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견뎌내며 2 아이를 훌륭히 키우겠다고.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할 때면 속으로 부러움이 들었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여행은 나중에 가도 돼. 명절에 시골 부모님을 방문하는 게 유일한 여행이었지만 그런 순간조차 우리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만 봐도 난 너무 행복해. 고마워. 그의 말 한마디는 늘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살림살이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지훈이가 처음 말을 했을 때, 도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우리는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생은 아이들의 작은 성취로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삶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풍족했던 시간. 그 시절 우리의 삶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집안이 좁아도 밥상이 단출해도 우리 가족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채워진 하루하루가 쌓여갔고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집안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입시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 매달 쏟아지는 지출은 남편의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추가 수입을 얻으려고 했고,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맡았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와 채소 손질을 하다 보면 손끝은 갈라지고 발목이 붓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훈이의 교재비 영수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아이들의 생활비가 부족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드디어 지훈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합격증을 손에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지훈이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어요.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대단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지훈이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요.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히 커져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를 더 자랑스럽게 해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지훈이는 집에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입학한 지 몇 년 뒤 둘째 딸 도연이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도연이의 합격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하며 결국 남편이 퇴직금을 일부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지만 도연이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결심에 동의하며 도연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도연이가 대학에 입학한 뒤부터 우리 부부는 더더욱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홀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역시 지훈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간 뒤부터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섭섭함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간 질환 진단을 받고 의사는 안정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을 돌보는 대신 가족을 위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더 버틸게. 당신까지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하지만 그의 몸은 결국 한계에 이르렀고 몇 달 후 그는 병상에 누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도 당신은 잘 해낼 거야.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먼저 가서 미안해. 나중에 우리 서랍 깊숙이 있는 곳에 한번 확인해봐. 저는 그의 손을 붙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세상은 텅 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매일같이 홀로 애들 뒷바라지 하느랴 정신이 없이 보냈습니다. 간혹 텅 빈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큰 상처는 자식들로부터의 외면이었습니다. 지훈이와 도연이는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저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연락을 해도 그들의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엄마, 병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일단 동네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의 무심한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먼저 저를 찾아주길 바랐습니다. 애들의 외면은 제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사랑과 희생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바쁘니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아이들 덕에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티려 했지만 고독감은 점점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마저 저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발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면서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남편의 낡은 작업복, 서랍 깊숙이 놓여있던 오래된 다이어리,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그의 커피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흔적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치우면 그와 함께했던 추억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네요. 그래도 잘 버텨볼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주식 계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남편의 친필 서명이 있었고 그가 적어 놓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혹시 몰라서 남겨둡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비밀로 해서 미안해요. 그 메모를 읽고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떠나기 전 서랍 안쪽을 살펴보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이 계좌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객님, 이 해외 주식 계좌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꾸준히 조금씩 모은 주식이 이렇게나 큰 금액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혹시 몰라서 남겨둡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나 큰 의미로 돌아오다니. 그는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위해 이렇게 준비해둔 거였군요. 계좌에 대한 소식이 지훈이와 도연이에게 전해지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며 저를 외면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외로우시고 힘드셨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이는 질세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잖아요. 엄마는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엄마, 그냥 제 집으로 오세요. 심지어 도연이의 남편까지 나섰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을 가장 잘 모실 수 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보고 싶다고 전화했을 때는 바쁘다며 외면하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마음 한편에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인가? 지훈이와 도연이는 서로를 질타하며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당연히 큰아들인 제 집에 오셔야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습니다. 지훈 오빠는 회사 때문에 맨날 바쁘다면서요. 엄마가 오시면 누가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더 낫지? 둘의 다툼은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고마워야 했지만 그들의 목적이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과거 제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훈이는 그럼 고급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제안했고, 도연이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최고급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그동안 가슴속 깊이 쌓아온 실망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은 제가 평생 동안 품어온 희생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보여준 행동은 저를 더욱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애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거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거야.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결정했단다. 이 돈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거야. 아픈 어르신들이나 배움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거란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맞아. 엄마, 우리도 있는데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외로웠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가 아프다 할 때는 이제 이 돈은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에 돈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란다. 그날 밤 지훈이와 도연이는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더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누가 더 잘 모실 수 있는지, 누가 더 효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진정성이 아닌 경쟁심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큰아들인 제가 모셔야죠. 우리 집은 어머니가 지내시기에 더 편하고 넓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오빠처럼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 엄마를 어떻게 챙기겠어요? 도연이는 날카롭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도연이는 남편까지 동원해 자신이 더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했고, 지훈이는 며느리까지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장모님, 도연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손주들도 가까이에서 할머니를 볼 수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할머니랑 지내는 게 애들 정서에도 좋고요. 장모님도 애들 재롱도 보셔야죠. 어머님, 저희 집은 근처에 병원도 많고 어머님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지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목욕탕도 같이 가시고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저를 배려하는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다툼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의 욕망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힘들 때 오빠가 한 게 뭐가 있죠? 항상 바쁘다고 핑계만 대면서 엄마를 외롭게 한 건 바로 오빠 아니에요? 도연이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을 도왔는데 너는 엄마를 위해 뭘 했는데? 지훈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꿈꿨던 가족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가꾼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속에서 저는 점점 고독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더 나은 효자, 효녀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저는 그들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다툼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떠난 뒤부터 쌓여온 외로움과 고통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것은 제가 겪은 외로움과 상처를 다시금 들추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예전에 잘 못 챙겨드린 거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역시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바다 보러 가요.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이럴수록 더욱더 찜찜한 기분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애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해 쓰여야 할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돈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남편도 분명 이걸 더 원할 거야. 저는 그날 밤 자식들을 모두 불러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결정했단다. 이 돈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거야. 저번에 말했듯이 아픈 어르신들이나 배움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거란다. 너희가 섭섭하게 느낄 기분 충분히 이해한단다. 하지만 너희는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하잖니?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다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도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잘할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돈은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쓰일 거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야.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다 가고 싶단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제 결정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제 결정을 말한 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별빛과 달빛들은 밝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충격에 빠진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도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은 제 가슴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부족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외롭게 한 건 우리 잘못이에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보여준 후회의 눈빛은 진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욕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외로움에 허덕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돈이 등장하자마자 달라진 태도는 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가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하며 재산의 일부를 노인 요양원을 설립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늘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날이 올 거야. 나는 성공하면 꼭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데 기여할 거야.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가 했던 말은 제게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제 과거가 늘 아쉬웠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결정을 들은 지훈이는 또다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렇게 다 써버리시면 우리한테 남는 건 뭐가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우리는 신경 안 쓰시는 건가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돈 말고 날 생각한다면 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도연이는 여전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반발이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내린 결정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저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아닌 세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뒤 첫 번째 요양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소외된 노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첫 입주자를 맞이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삶에 대한 감사와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정말 감사해요. 한 노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장학재단도 시작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제게 손편지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꿈을 포기하려 했지만 장학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들의 편지는 제게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꿈을 돕는 일이 남편이 남긴 선물의 가장 올바른 사용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는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요양원을 방문하며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는 요양원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에야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요. 내가 당신의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장학재단이 자리를 잡아가며 저희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독과 외로움에 매달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새로운 목표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외롭고 소외받던 시절을 털어놓으며 저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안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작은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행사가 열리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한껏 웃음을 머금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외로움과 상처는 이제 저 멀리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학생들로부터 받은 소식은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뤘다며 제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편지는 제가 느낀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제가 남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 삶의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와 도연이도 시간이 흐르며 점차 제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돈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저를 실망시켰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왜 그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도연이는 직접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위해 더 좋은 딸이 될게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변화는 제게 또 다른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가족은 점차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있던 저는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고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처럼 저는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며 후회보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거야. 지훈이와 도연이는 주말마다 요양원과 장학재단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장학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점차 책임감 있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들의 말은 제게 또 다른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쓰였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의 정원에 앉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고, 이제는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어머니의 여정은 단순한 희생과 아픔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많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결단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어머니 자신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